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푹 빠져볼 주제는 평소와는 조금 다른 아주 특별하고 고유한 세계입니다. 바로 벨기에의 그림책 작가 키티 크라우더의 작품 세계를 다룬 이야기인데요. 요즘처럼 빠르고 자극적인 게 넘쳐나는 시대에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가는 그녀의 이 조용한 그림책들이 어떻게 다 큰 어른들의 마음까지 훔쳐버린 건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차분히 따라가 보시죠. 솔직히 요즘 우리가 매일 스마트폰으로 보는 컨텐츠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진짜 빠르고 시끄럽고 이거 느끼라고 하면서 즉각적인 반응을 마구 요구하잖아요. 끊임없이 쏟아지는 자극에 정말 기빨리고 지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크라우더의 그림책은 완전히 반대예요. 막 큰 소리로 가르치려 들지도 않고요. 그저 느릿느릿 조용하게 커다란 여백을 남겨둔 채 우리 곁에 머뭅니다. 자, 그럼 이 묘한 위로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첫 번째 파트, 언어 이전의 세계, 침묵 속에서 목소리를 찾다입니다. 이 고요한 세계가 탄생한 배경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970년 브뤼셀. 그녀는 영국인 아버지와 스웨덴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여기서 그녀를 이해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나오는데요. 바로 선천적인 난청을 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말을 아주 늦게 배웠대요. 보통 우리는 말로 세상을 해석하는 데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그녀는 소리 대신 사람들의 미세한 표정, 공기의 흐름, 기척 같은 걸로 세상을 이해해야만 했던 거죠. 남들보다 먼저 언어 이전의 감각으로 세상을 깊이 경험한 셈입니다. 이 대목이 진짜 흥미로운데요. 우리가 흔히 침묵이라고 하면 뭔가 부족하거나 할 말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크라우더에게 침묵은 그런 결핍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말이라는 그 얄팍한 도구로는 다 담아낼 수 없는 복잡 묘묘한 인간의 진짜 감정을 가장 깊고 진실하게 드러내는 엄청나게 강력한 언어인 거죠. 그럼 왜 하필 수많은 예술 중에 그림책이었을까? 생각해보세요. 소리가 잘 안 들리는 어린아이에게 바깥 세상은 얼마나 낯설고 시끄러운 소음 덩어리였겠어요. 하지만 그림책은 달랐습니다. 완벽한 문장이나 언어를 요구하지 않거든요. 그냥 색깔, 그리고 여백만으로도 충분히 소통이 되고 굳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도 있는 그대로 허용되는 곳이죠. 세상의 소음에서 살짝 비켜난 존재들에게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은 아주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준 겁니다. 두 번째 파트, 숲과 밤의 의미, 진실의 공간입니다. 이런 배경이 그녀의 작품 속에서 어떤 시각적인 특징들로 나타나는지 살펴볼까요? 숲, 밤, 달빛, 안개, 비, 작은 불빛, 그리고 어딘가 쓸쓸해 보이는 생명체들. 크라우더의 책을 펼치면 이런 이미지들이 끊임없이 펼쳐집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건 이 아련하고 분위기 있는 요소들이 단순히 보기 좋아라고 예쁘라고 그려놓은 장식품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숲은 길을 잃는 장소인 동시에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장소다. 아, 정말 멋진 문장 아닙니까? 그녀가 영감을 받은 유럽 민담의 전통을 보면 이 의미가 확 와닿습니다. 그녀에게 숲은 그냥 나무 많은 곳이 아니에요. 길을 잃는 순간 비로소 진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아주 깊은 심리적인 공간이죠. 낯설지만 포근한 인간의 내면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죠. 보통 어릴 때 밤엔 무서운 거 나와, 빨리 자,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밤은 늘 두렵고 미지의 시간이죠. 하지만 크라우더는 이걸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그녀에게 밤은 공포가 아니라 오히려 남들 시선 다 내려놓고 내 진짜 감정이랑 솔직하게 마주할 수 있는 위안의 시간입니다. 무서움을 진실함으로 바꿔버린 기막힌 발상의 전환이죠. 세 번째 파트, 슬픔과 함께 살아가기, 빠른 치유의 거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트렌드랑 가장 반대되는 파격적인 부분이에요. 요즘 나오는 수많은 컨텐츠들 보면 주인공이 막 슬퍼하다가도 얼른 극복하고 아자아자 파이팅! 하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속이 시원하잖아요. 슬픔은 빨리 떼어내버려야 할 병사 마냥 취급하죠. 하지만 크라우더는 이런 무조건적인 긍정이나 빠른 치유를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슬픔은 지워야 할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삶의 일부니까 억지로 고치려 들지 말고 아픈 감정 곁에 가만히 머물러 주라고 말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작은 죽음이 찾아왔어요 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거 진짜 놀랍습니다. 여기서 죽음은 피하고 싶은 끔찍한 괴물이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너무 외로워서 누군가와 따뜻하게 관계 맺기를 간절히 바라는 아주 짠하고 안쓰러운 생명체로 나옵니다.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죽음이라는 개념조차 이렇게 공감 가는 외로운 존재로 바꿔놓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녀는 소외된 캐릭터들을 고치려 하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 수용할 뿐이다. 그녀의 이야기 속 작은 괴물들이나 밤의 아이들처럼 뭔가 결핍된 존재들 있잖아요. 그녀는 얘네들을 억지로 정상으로 만들려고 뜯어고치지 않습니다. 그냥 부서지고 어설픈 모습 그대로 놔두고 바라봐 줍니다. 이 조용히 수용해주는 태도야말로 이 그림책이 가진 가장 묵직한 따뜻함이 아닐까 싶어요. 자, 이제 네 번째 파트, 어른을 울리는 조용한 위로입니다. 시선을 우리들의 현실로 한번 돌려볼까요? 당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치열한 사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정말 속도에 미쳐 있고 어떻게든 효율을 따지고 맨날 남들이랑 경쟁해서 성과를 내야 하잖아요. 심지어 내가 우울하고 외로운 감정조차도 빨리 멘탈 관리해서 정상 궤도로 돌아와야지 하고 압박을 받습니다. 정말 숨 막히지 않으신가요? 바로 이렇게 팍팍하고 피곤한 현실 때문에 크라우더의 이 느리고 고요한 그림책이 우리에게 더 절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이 그림책을 펼치면 딱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아, 맨날 1등 하려고 달리지 않아도, 뭔가 대단한 걸 증명해내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조용히 살아도 괜찮은 거구나. 매일 평가의 잣대 위에서 버텨야 했던 우리한테 사실 이보다 더 큰 안도감이 어디 있겠어요? 자,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오늘 해설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애들 보라고 만든 이 투박하고 조용한 그림책 앞에서 대체 왜 다 큰 어른들이 무장해제되어 펑펑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걸까요? 이유는 슬프게도 우리가 어른이 되면서 너무 겹겹이 껴입어버린 무거운 감정의 갑옷 때문입니다. 다들 어릴 때부터 우는 건 창피한 거야, 약점 보이면 안 돼, 이렇게 철저하게 배우면서 컸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마음 저 밑바닥에선 그냥 내 약한 모습 있는 그대로를 수용해 주길 엄청나게 갈망하고 있거든요. 크라우더의 그림책은 우리가 애써 단단하게 둘러친 그 쇳덩이 같은 갑옷을 뚫고 들어와서 가장 여린 마음을 가만히 쓰다듬어 주는 겁니다. 조용히 속삭여 주는 거죠. 외로운 존재여도 괜찮아. 상처 입은 존재여도 괜찮아. 어떠신가요? 당장 내 앞에 쌓인 카드값이나 업무를 해결해 주진 않지만 우리가 꾹꾹 숨겨왔던 그 상처를 가만히 인정해 준다는 것 자체로 엄청난 위로가 밀려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완벽한 이해가 없는 세계. 오늘 이 고요한 여행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정리해보죠. 크라우더의 유니버스에는요, 막 빔을 쏘며 세상을 구하는 거창한 마블 히어로 같은 거 단 한 명도 안 나옵니다. 그냥 좀 작고 어디 하나 부서지고 연약한 존재들이 서로 곁을 내어주면서 가만히 기대어 있을 뿐이에요. 뭔가 대단한 성취를 이루는 게 아니라 그냥 함께 그곳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가장 빛나는 가치가 되는 놀랍도록 조용한 세계죠. 당신은 이상한 존재가 아니다. 혹시 남들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세상에 둥둥 떠서 겉도는 것 같다고 느껴보신 적 있나요? 그런 분들에게 이 짧은 한마디는 책을 덮고 나서도 정말 오래오래 짙고 따뜻한 여운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타인을, 심지어 나 자신도 100%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꼭 구구절절 논리적으로 다 설명해야만 관계가 맺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불완전함 속에서 온전히 현재에 머물며 서로를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습니다. 침묵만으로도 충분히 서로의 곁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알람이 울리고 무언가를 빨리 해내야만 하는 이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언제 가만히 침묵과 함께 머물러 보셨나요? 오늘 하루쯤은 매일매일 이어지는 치열한 속도전에서 아주 잠시 로그아웃하시고 여러분 내면의 고요한 빈 공간을 꼭 한번 마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칠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